기자들과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뭐 기자분들도 기자분들인데 우리 멤버들이 일단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본인들이 찍었는데도 그렇게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이른 시간이어서 제가 깔깔이 거리고 깔깔이 역할을 했다고. 네. 자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멤버 4분 앞쪽으로 모셔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포즈를 바라보고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세형 씨는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가장 먼저 사진을, 개인 사진을 찍으실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옷을 또 굉장히 멋있게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오늘을 위해서 신발을 제가 직접 구입을 했고요. 네네네. 이것도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쓰리피스네요. 안에 조끼도 입으셨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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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포즈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성 씨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뭐 자유롭게 이 시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좀 더 과감한 포즈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약간 좀 개그맨이 아닌 한 연예인으로서 좀 느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 계신 세 분은 또 양세형 씨 포즈 기억하셨다가 또 이따 좀 보여주시면. 양세형 씨 아까 왼쪽 좀 덜 보신 것 같은데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공식 포즈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들처럼. 왼쪽, 오른쪽. 네, 양세형 씨였습니다. 포즈도 뭐 너무 자연스럽게 예쁜 포즈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다음에 이제 개인 사진을 찍으실 분이 이상윤 씨입니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상윤 씨도 뭐 제가 따로 포즈 요청 안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배우시니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도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인데 좀 익살스러운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식달 담당이 아니에요. 오늘 뭐 선글라스 이런 거는 안 챙겨오세요? 못 챙겨요. 저 조심스럽게 제가 꽃받침 같은 거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꽃받침이? 왜냐면 좀 이제 편안해 주셔야 되니까. 막내죠, 육성재 씨. 네, 육성재 씨는 또 저희 SBS 예능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고 있는 신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즈가 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또 프로그램 이름을 우리 또 예능 PD들이 육성재 씨는 머리가 좋다 이런 또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능이 뛰어나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제가 더 추가 주문을 할 필요 없이 포즈를 잘해주셨네요. 이성재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시작할까요? 저는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스폰서라고? 소나트.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군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예. 네, 그뭐 경례 같은 것도. 아니 저녁 신고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네. 경례는 이 또 그 기본적으로 복장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 대한 맹세라는 게. 아, 네.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네. 뭐 이승기 씨에게 혹시 추가 포즈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 아, 계시나요? 이거 공식 포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 좋은 시작을 알렸지만 또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아니요, 이승기 씨 서 계시고 네 분 단체 사진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지금 딱 좋네요. 네. 일단은 우리 공식 포즈부터 시작할까요? 공식 포즈? 네. 자, 떠주시고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면 파이팅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저 포스터에서 이상윤 씨랑 이승기 씨 하는 포즈도 한번 해줘요. 아, 네. 그 공식 포즈. 제가 그 움직이는 액션 인사 거기 따로. 좋습니다. 네. 지금 또 이게 붙어서 할 수 없는 인사라서. 좀 떼야 돼. 지그재그로 하는. 자, 그럼 아, 이렇게 지그재그. 하나. 우리는 식사부 일체. 많이 찍으셔야 될 거예요. 연사로 파가가 중간에 점프를 뛰거든요. 지금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동시에 되고 있으니까 네, 다 담깁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식사부 일체. 뜯어졌어요? 괜찮아요. 뜯어서 소리 났는데? 맞았나요? 다시 한번. 네. 식사부 일체. 하나, 둘, 셋. 우리는 식사부 일체! 지금 딱 맞았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육성재 씨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일단, 괜찮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다음 주쯤이면 다 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에 또 걱정조차 드려서 좀 죄송스럽고 얼른 나와서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지금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이 직사불체 담당 PD인 이세영 PD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 보시면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이세영 PD입니다. 일단 우리 인사 좀 드릴게요. 이번에 직사보일체 연출을 맡은 이세영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어깨에 또 많은 짐도 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웃음은 떠나지 않는, 그렇죠? 너무 즐겁죠, 뭐 이렇게 저희 비주얼 예능 선포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폰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매체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헤럴드경제 서정기인데요. 제가 처음 1회를 봤는데요.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흥미는 유발되는데 진행 과정이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예능들이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편집이나 이런 과정들이 그냥 평범한 예능 같다는 조금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획 의도는 분명하고 새로운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PD님께서 좀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멘토 같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사회가 똑같은 생활 체험을 했을 때 그 짧은 생활 시간 동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진정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그 여기서 담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첫 회고 저희 4명이서 합을 맞춘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그런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합이 좀 안 맞고 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라이브하게 담아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합을 맞춰가면서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애정어린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기 씨도 혹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 뭐 촬영 이후에 뭐 소감이라든지 뭐 기대하는 점도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 집사불치를 촬영하면서 예전에 제가 늘 해왔던 예능과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사실 다르고, 이 주제 자체가 우리들끼리 하는 어떤 그런 예능이라기보다 사부를 만남으로써 그 사부의 어떤 하루 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겪으면서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한 게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어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진행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 역시도 아직 굉장히 그 부분은 고민 중이고, 제가 이렇게 뭔가 관찰 예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 않고 이게 과연 TV에 어떻게 나갈까,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될까 찍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첫 회를 모니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이 나가는구나 이제 좀 이렇게 알기 시작했고,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나가면서 호흡을 많이 맞추면 충분히 저희만의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양세형 씨가 사실은 요즘 예능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기자님의 또 걱정이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내용 있을까요? 글쎄 저도 지금도 방송을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은 요즘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제 좀 리얼스러운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랄까 진행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그림을 보는 거가 저도 좀 시청자로서 재밌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희가 4명이 뭐 이 느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승기 씨도 지금 군대 전역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진행이 많이 서툴고, 네? 근데 아직 그때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진행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때요? 그러면 좀 누가 좀 필요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진행하는 역할이 있다면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일단 이렇게 가다가 좀 이제 그 어깨가 올라왔을 때 이제 한두 명씩 진행병이 오르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저희도 첫 방송할 때 끝나고 그 얘기 했어요. 이거 방송 괜찮겠냐고. 그래서 지금 승기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게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그게 다 이제 편집이 됐거든요. 이제 약간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네네. 아마 PD님이 분명 뭔가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그 작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충 설명을 하나 좀 더 하자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부를 만나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부님이 누가 나오실지 모르고 저희가 늘 지금 촬영을 2번 정도 했지만 제일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사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함과 어떤 약간의 그 당혹스러움,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고 모르는 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만나서 뭔가 바로
친숙해지고 뭔가를 재밌게 이어나가는 예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예능을 하던 스타일이어서 뭔가 틈이 있으면 안 되고 웃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뭔가 이제 강박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하다 보니 사부님을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함과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송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집을 나올 때는 저희가 너무 달라져 있거든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 루틴을 한번 보시고 예, 평가를 해주셔도 좋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답변 좀 되셨나요? 네. 또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네. 매체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 김효원이고요. 예, 저 화면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질문이 좀 많은데 일단 PD님께는 이 정말 아까 비주얼 그 캐스팅을 이렇게 섭외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섭외 비하인드가 좀 있을 것 같고 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인물은 또 누구일까? 그 다음에 그 사부들도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또 섭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캐스팅 비하인드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승기 씨는 이제 사회에 완전히 적응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보니까 그 아재라는 얘기 막 들어요. 저 아직 아재 얘기 들을 건 아니지만 아재 얘기 듣는 어떤 소감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일부러 더 예쁘게 입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인데 네, 굉장히 예쁘게 학생 같기도 하고 막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상윤 씨는 예능에서 이제 처음 출연을 하시는데 그 수락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어떤 목표나 개인적인 바람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 기억하셨나요? 본인 질문들? 네. 이세영 PD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청춘들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기획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예능을 잘하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예능에서 보고 싶어하는 인물이니까 이제 제대하시기 전부터 아마 많은 예능 제작진들이 같이 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제대하시기만을 기다렸다가 계속 사전 저희 제의를 또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기획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할 때 그 점에 있어서 되게 흥미를 보였고 뭐 그 기획 의도에 되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뭐 제대를 하고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입장에서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 뭐 군대에 있다 보니 다른 후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섭외를 할 때 자기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들 잘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뭐 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노래, 뭐 예능도 다 잘하는 팔방미 친구고 이상윤 씨도 연기로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양세형 씨는 뭐 말 그대로 요새 예능 대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지금 자기 분야에서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며 가고 있는 분들 중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났더니 뭐 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진들끼리 옛날에 이승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능도 같이 하고 했었지만 그래서 만났는데 또 성재 씨가 그 이승기 씨를 롤모델이라고 트리플크라운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너무 잘 됐다. 둘의 또 케미가 너무 기대된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기쁘게 섭외를 했고 세영 씨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너무 진정성의 방향으로 가는 다큐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저희의 웃음 보안관으로 요새 예능 대세 양세형 씨를 했는데 양세형 씨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되게 책보다 사람한테서 많이 배운다. 사람을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프로와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고 가장 공들였던 멤버가 누구냐고 물어주셨는데 물론 다 정말 저희가 다 공들이고 했지만
새로운 인물을 한 명, 저희가 예능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능을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제 주변에서 이상윤 씨가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보셨다시피 처음 만남에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뭐 세상 만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서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예능 미팅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제작진을 웃기려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자기가 되게 웃기려고 하거나 재밌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재밌더라고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으셔서 지금도 항상 저희가 웃으면 왜 웃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가 매우 기대되는 멤버입니다. 네, 이상윤 씨가 섭외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중에 뭐 사부님을 섭외할 때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저희가 사부를 섭외하는 기준은 사실 자기만의 좀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분을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인생에 어떤 한 방이 있는 사부에게는 그만큼 또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만의 마이웨이 삶의 방식이 있으신 사부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너무 사부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희의 섭외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서 한 기자님이 저한테 추가 멤버 영입에 대한 뭐 궁금증을 조금. 저희는 이 4명으로. 그래요. 네. 이 4명, 저는 이 4명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게 100% 다 꽉 차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굳이 꽉 채울 필요가 없다. 앞으로 우리 넷이서 더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자, 아까 이상윤 씨에 대한 그 질문도 네네. 있었죠. 연기를 하면서 좀 최근 들어서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많이 채우고 싶었고 뭔가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참 많이 다니고 그런 와중에 이 섭외가 왔는데 사실 예능이라서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뭐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을 만난 것도 되게 저한테는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점이고 매번 촬영 때마다 새로운 사부를 통해서 뭐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만나보지 않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윤 씨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또 예. 혹시 네. 일단 저 이상윤 씨에게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세상을 알고 싶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어떤 세상을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참 이게 그렇지만 같이 한번 너무 재밌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정말 개개인의 하나의 그 어떤 캐릭터나 어떤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고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조금 뭔가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또 사부를 만나면서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저씨, 아저씨. 그 생각보다 좀 빨리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아재스럽다, 아재미 뭐 이러면서 빨리 들은 거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굳이 거부할 생각은 없고요. 아마 뭐 군대에서 전역한 어떤 예비역 특히 1년 차들은 다 저와 같은 어떤 마인드와 그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뭐 그냥 뭐 제가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군에 있을 때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해주는 어떤 모든
걸그룹들의 존재가 상당히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왜 힘이 될까라는 거를 곰곰이 분석해봤어요. 저만이 아니고 모두가 열광하길래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날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었고 늘 봐왔던 후배들인데 나는 왜 여기서 힘을 얻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군대에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위해 웃어주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구나. 제가 잘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침상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웃어주는 사람은 그 그룹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생활관에 있는 어떤 전우들, 뭐 훈련받을 때, 공수교육할 때 진짜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아침 시간 쪼개가면서 트와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걸그룹을 보고 나갔던 게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 어차피 나가면은 정말 선글라스 끼고 호각된 교관들이 나를 맞이할 텐데 하루에 한순간만큼이라도 날 위해 웃어주는 그런 존재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재스럽다라는 거는 뭐 언제 얼마든지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약간 말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네. 컴팩트하게 말하는 버릇을 좀 아니 근데 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김답니다. 예, 끊겠습니다. 우리 그 육성재 씨한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이승기 바라기라고 했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촬영을 몇 번 했는데 좀 많이 배우고 있나요? 예능에 대해서 이승기 씨한테?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세영이 형이나 상윤이 형이나 승기 형이나 모든 부분에서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제 성격상 이제 저가 갖고 있는 저만의 그 성격을 버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직까지 뭘 배웠다, 뭘 흡수했다라고 말씀을 못하고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만나고 나서 조금 실망했다라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세영이 형이 말했듯이 방송에서 세영이 형이 말했듯이 군대 얘기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저는 이제 공감을 못 하고 그냥 듣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뭔가 배울 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듣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군대 얘기를 그만하시면은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군대 갈 때 전화 온다 나한테. 분명히 내가 볼 때. 진짜. 예. 그렇군요. 예. 양세형 씨나 어떤 이상윤 씨의 좀 장점 같은 것도 혹시? 세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너무 진짜 유쾌해서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가끔 이거 분량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진짜 하거든요, 하기는. 근데 그때마다 세영이 형이 또 유쾌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세영이 형 너무 고맙고 진짜 엔돌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상윤이 형이 제일 기대돼요. 상윤이 형이 정말 예능에서 보지 못할 캐릭터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긴 것 같거든요. 너가? 예. 너가? 아니 상윤이 형이. 예. 상윤이 형의 그 흔치 않은 리액션이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진심으로. 우리 육성재 씨가 본인이 좀 웃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승기 씨가 좀 발끈하시네요. 아니다. 발끈한 건 아니고, 예. 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랄까 그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호감. 그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막 20대 때 하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실 여기에 그 상민이 형도 세영이 형도 저도 막 아주 큰 호감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진지한 거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정말 상큼한 우리 성재 씨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어떤 청춘 4인방이라는 그 단어에 방점을 성재 씨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좀 더
나도 실망하더라도 일단 하지 말고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좀 많이 벌써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그럼.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들한테 질문을 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는군요. 네, 마이크 좀. 네, 매체명과 성함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스 김윤정입니다. 그 출연자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각자 만나고 싶은 롤모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성재 씨는 이승기 씨 만나셨지만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각자의 뭐 롤모델이나 사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서로 만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에 갖고 있던 각자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사부님 말고 출연자들끼리 서로에게 배우는 점이나 뭐 새롭게 알게 된 점, 뭐 실망한 점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승기 씨한테는 그 예고편에 보니까 막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동생과 함께 하니까 좀 어떤지 형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막내 형으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는지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가고 싶은 사부님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김동률 선배님 진짜 엄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수가 된 계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방송 같은 걸 많이 안 하시니까 되게 뭔가 베일에 쌓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 더 가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다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동률 선배님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김동률 선배님 댁에 한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일단 뭐 소감, 뭐 막내가 제가 막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 제가 막내 생활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늘 형들과 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더 동생이 있으면 제가 보여주지 못한, 이게 형들과 식사 자리, 선배들과 식사 자리 하는 거랑 또래랑 친구들이랑 식사 자리 하는 거랑은 그 나오는 어떤 말이나 주제, 리액션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막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작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성재가 됐고 성재를 보면서 정말 막내가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밝은 호감의 이제 긍정적인 막내가 오면 얼마나 이제 형들 입장에서 귀엽고 이쁘구나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뻤을 것 같고, 예.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여튼 되게 좋은 에너지를 뿜어주는 성재가 너무 사실 너무 예쁘고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힘이 저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은 어떤 집사부에서 만나고 싶은 사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인 송강호 선배님, 영화배우 송강호 선배님을 뵙고 싶은데 연기하는 모습만 뵀지 그분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를 들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매일매일 뭔가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연습이 아닌 어떤 삶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게 뭐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시청자분들, 뭐 직업을 고민하는 어떤 청춘들이나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뭔가가 부족한데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저런 단순한 어떤 라이프에서도 배울 게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얻고 싶어서 송강호 선배님이 꼭 한번 집사부에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강호 씨. 우리 혹시 양세형 씨도 꼭 뭐 뵙고 싶은 사부 계시나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 뵙고 싶은데 한번 촬영 때 잠깐 뵀는데 그 잠깐 뵀을 때 나눴던 얘기가 좀 많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마지막
꿈꾸고 일어났을 때 꿈에서 뭔가 되게 좋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은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만나서 그 뒷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윤 씨한테도 좀 궁금한 게 네. 한 2번 정도 촬영하셨죠? 네. 연기랑 예능이랑 어떤 점이 좀 제일 다를까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 아,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준비된 걸 꼭 하셔야 예능은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준비- 아니에요. 이 형은 정해진 대로 안 하면은 아, 그러면은 던지고 나가요. 네, 만나고 싶은 사부 먼저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점이 예능에서 재밌었어요. 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형이 재밌으셨던 거죠?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연기랑 예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제 얘기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나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처음 떠오른 거는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드라마들을 써주신 작가님들이었어요. 뭐 좋은 글을 써주신 뭐 김수현 선생님이나 소영경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이 글을 받아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탄생이 되는지 너무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궁금했고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두 분의 사부님 댁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부님도 궁금하지만 사부님의 집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없겠지만 마이클 조단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저희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별로 반응은 안 하긴 하시더라고요. 직접 섭외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죠? 부탁해요. 네. 마이클 조단. 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받아봤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질문 혹시 생각하는 동안 우리 그럼 양세형 씨가 집사불체 오행시 한번 할까요? 아, 저 그런 거 제일 못하는데. 왜냐면 이제 진짜 예능이 이런 이게 거다. 되게 올드한 예능 중이에요. 저도 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어서 아, 개인적으로. 오행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집사불체로. 아니 또 양세형 씨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그 집사부일체 오행시를 아무래도 가장 머리가 똑똑한 우리 에이스 우리 이상윤 형님에게 왜냐면 방금 전에 또 급작스러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래요? 되게 심하게 안 웃길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오늘 띄워주시죠. 집사부일체예요. 집사부일체. 자, 집. 편안하게. 집사불체. 집사불체에서 집사불체가 집사불체예요? 네. 자, 사.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 부. 그러시죠. 일. 일단 방송 한번 보세요. 저희 여기까지만 될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부담스러워.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채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자, 지금까지 너무 좋았죠? 네네네. 채. 네, 여기 붙여서 하는 겁니다. 역시 저희 예능 에이스. 예. 이승기 씨 되게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 집어초로 생각했거든요. 집사방을 집어초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넘어가요? 예. 좋았어. 네. 자, 지금 뭐 기자간담회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볼까 하거든요. 네, 저는 스포츠뉴스 김주혜 기자고요. 이승기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첫 해 보니까 군에 있을 때부터 계속 예능을 하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였는데 그래서 뭐 군에 있을 때 또 예능감을 잃지 않으려고 뭐 어떤 걸 노력했는지 또 자극이 됐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 이야기지만 그 1박 2일이 좀 친정 같은 존재잖아요. 예능으로서는 동시간대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군에 있을 때는 모든 예능 프로가 다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또 진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 하시는 아는 형님
프로 너무 즐겁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원래 좋아하는데 효리네 민바 프로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미우새, SBS 미우새는 거의 뭐 마지막에 생활관에 있는 우리 전우들끼리는 그냥 빠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프로그램 세 개가 다 색이 다르고, 아 요새는 어떤 예능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슬랩스틱, 꽁트, 개인기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웃음을 기대하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다. 시청자분들이 충분한 깊이 있는 관찰 예능도 좋아하시고, 미우새처럼 소소한 오자 간의 이야기, 뭐 그냥 이야기인데도 너무 집중 있고 공감하면서 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나가면 난 무슨 예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능인으로서는 상당히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개인기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꽁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 좋아하는 거는 정말 예능을 사랑하고 누군가가 웃겼을 때 그거를 가장 재밌게 웃어줄 수 있는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는 찰나에 우리 이제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제안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제가 갖는 어떤 일요일 주말 예능에 대한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이 또 제가 시작했던 모체이기 때문에 주말 예능이 갖는 어떤 중요도와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좀 설레기도 하고, 1박 2일과 동시간대 붙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미리 1박 2일과 붙는다는 걸 알고 이 프로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시장을 조절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었는데 1박 2일은 기본적으로 고정층이 탄탄한 여행 프로고, 저희는 그 어떤 사부를 만나면서 그분의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살면서 비록 짧은 하루지만 그 안에서 같이 체험하고 그 사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의 깨달음을 얻는 컨셉이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이 굉장히 달라서 1박 2일과 좋은 어떤 또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들이 기호에 따라서 당연히 또 좋아해 주시는 걸 많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이 집사불체를 여러분들께 또 공감을 얻고 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과 제작진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요일에 하여튼 건강하고 정말 의미 있는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승기 씨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집사부일체가 이제 그 관찰 예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관찰 예능과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저희는 또 그 안에서 또 사부님을 관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관찰을 보시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부님을 관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예능과 다르게 또 좋은 그런 얻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뭐 책 읽거나 이런 거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 잠깐 보시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두 분의 사부님을 만났는데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각자가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매번 다른 분들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나왔을 때는 공감이 안 되는 방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나오셨을 때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서 정말 크게 뭔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매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 게 그 집사부일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현 씨가 준비했던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라 아까 사부 얘기하면 못하신 분. 박진영 씨 뵙고 싶다고 했대요. 뵙고 싶어요. 네, 박진영 씨. 아니 원체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 진영 형이 그런 삶을 산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겪어보고 싶다.
무슨 얘기길래? 큰 건 아니고 박재현 씨한테 트와이스 같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트와이스 때문에. 네. 우리 육성재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 넷의 케미도 정말 재밌고 기대가 되지만 진짜 1회, 2회 지금 촬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회차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기대감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막내로서 형들 잘 챙기고 케미 요정으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승기 형한테도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진짜 저는 저의 사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멤버 형들 세영이 형, 상윤이 형, 승기 형한테 배울 점들을 많이 배우고 싶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부님들에게 배울 점도 배우고 앞으로 재밌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세영 PD는 잠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마지막 질문이 한 분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질문 두 개인데요. 피디님께 먼저 여쭤보면 시청률이 좀 기대 이상으로 나온 건지. 네, 시청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예측을 했었는지 궁금하시네요. 궁금하고 먼저 출연자분들 반응을 좀 들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그 첫 방송 이후에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을 이 정도 예측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첫 방송을 보고 나서 멤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또 일단 뭐 저희야 다들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 멤버들이며 제작진이며 다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본방송을 각자 보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봤는데 뭐 저희끼리는 재밌게 봤지만 뭐 내일 우리가 처음이니까 스코어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서로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들 일찍 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들 너무 기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이번 방송부터 본격적으로 사부와의 동거동락이 시작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정말 자연스러운 4명의 청춘의 모습이 굉장히 풋풋하게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4명의 물음표 많은 청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집사부일체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이 됩니다. 집사부일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